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울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체결한 30억 원짜리 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울산경찰청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입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30억 계약서의 당사자인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응태 씨를 최근 2차례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김 씨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 1년여 전인 2016년쯤 이미 검찰이 먼저 자신을 불러 이 사건을 시작했지만 이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검찰이 이미 1년 전인 2016년에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는 주장이 사건 관계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사건을 하명수사로 몰고 가며 언론 프레이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주요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겁니다.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을 엮어서 말입니다. 12일 뉴스타파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시작점이 된 사건 관계자 김응태 씨와의 인터뷰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울산의 건설업자 김응태 씨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사면 씨가 맺은 30억짜리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2014년 3월 26일 건설업자 김응태 씨는 당시 울산시장 유력 당선 후보였던 김기현 씨의 동생 김사면 씨와 약정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사면 씨에게 30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건설업자 김응태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사면 씨의 능력을 보고 맺은 약정서가 아니고 그때는 선거철이고 선거를 위해 만났다라며 김사면 씨 뒤에 울산시장 당선이 거의 확실했던 김기현 씨의 도움을 받고자 체결한 계약서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게 사실이면 이 계약을 맺은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 씨는 공무원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뷰 도중 김응태 씨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합니다. 하명수사 의혹이 시작점이 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비리 첩보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청와대나 경찰이 아닌 검찰이 먼저 접수했고 2016년에 이미 실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겁니다. 김응태 씨는 검사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고 자료를 갖고 방문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30억 약정서를 갖고 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후 담당 검사가 최순실 특검으로 서울로 올라갔고 그 뒤로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또 김응태 씨는 검찰의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되자 2017년 하반기에 30억 계약서 문제로 울산청의 수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검찰 수사가 처음 시작되고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검찰이 김응태 씨를 먼저 불러 수사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김응태 씨가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까지 주고받으며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과는 크게 다른 내용인 거죠. 게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난 2016년 이미 30억 계약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했던 강모 검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강 검사는 기자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취재를 거부했는데요. 강 검사는 현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지만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심정은 아마 잘라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탄압의 순교자로 기억돼 보수의 아이콘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야 그가 꿈꾸는 대통령의 꿈도 꿀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그럴 뿐도 아니지만 여태 묵묵히 기다려온 이유가 윤석열의 자기 몰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젠 정말 다 왔습니다. 정말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지가 문재인 정부의 원동력입니다. 저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드디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승진 대상자에 대한 정보 조회 동의를 받는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윤석열 검찰은 특수검사 위주의 편중된 인사로 특수검사 출신이 아닌 대다수의 검사들은 사실상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를 비롯한 소수의 검찰 중심주의자가 아닌 검사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시 대규모 검찰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겁니다. 검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승진인데요.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1년에 수십억을 버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많은 윗기수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로스쿨이 정착되면서 변호사는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웬만한 고위직에 있지 않는다면 정관 예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진 건데요. 이런 상황이니 진급에 목을 매는 검사들도 존재하는 거죠.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장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라기보다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저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장관은 정치력과 추진력에서 완전히 다를 텐데요.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검찰 정기 인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윤석열의 오른팔인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을 좌천시키고 임은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 검찰총장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르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냥 잘라서는 안 됩니다. 자진 사퇴한다고 해도 바로 사표를 수리해줘서도 안 됩니다. 갖은 능욕과 수모를 겪게 해 최악의 검찰총장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그의 무능과 그가 적폐였음을 여실히 보여준 후에 아웃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그게 윤석열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